이제 50이 되어 가는데 혹은 이제 환갑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의 마지막 집은 어디로 정해야 될까요? 라고 정말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집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그 노후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전동입니다. 이런 대를 이어서 풍수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학으로는 최고의 학교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또 밟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현실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삶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안토중천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안토중천, 이거를 의역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 토,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익숙하게 지내는 공간, 뭐 예를 들어 고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공간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중하게 생각한다. 즉, 옮겨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지나는 곳에 익숙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 풍수,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내는 공간에 젖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공간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은 머무는 공간이 좋든 싫든 간에 거기에 있게 되면 그 공간의 운에 젖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좋은 집이면 좋은 기운에 젖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쁜 집이면 나쁜 기운에 젖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고 또 발전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깨치고 생각을 바꿔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제대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어떤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냐라고 한다면은 가족이 좋아하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도 좋아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집이어야 되고 나랑 같이 사는 이 동거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 말이죠. 집을 달리하는 그런 형제자매, 이미 각자 다 출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는 그 형제자매가 아니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좋아하는 그런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집은 당연히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장 한 명만 좋으면 되냐? 절대 아닙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도 다 행복해야 되고 다 좋게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찾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의견을 강하게 내시는 가족분들 위주로 집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크게 후회하시고 또 결국 저희를 찾게 되고는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좀 가족끼리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을 정하시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또 손자 손녀도 있고 라고 하는 상황이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자식들 근처에 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부모라는 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식에게 어떤 봉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로지 이것만 생각을 해서 그 자녀들 근처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손자, 손녀에 대한 양육인 거죠. 저도 여기 지금 밖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 앞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끝나고 애들 나올 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그 손자 손녀들 데리러 오시는 것을 저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니까 저도 또 하나 또 생각나는 집이 있는데, 아래 지방에 제가 출장을 갔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갔었습니다. 손주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손주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진짜 끼고 살고 정말로 이제 과잉보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 그 손주에게 나쁜 영향이 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또한 공간에도 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집인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나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가 최선이야, 자녀만 행복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은 실상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막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나중에는 서로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간혹 또 그 나이가 많으신 의뢰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너무너무 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몸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손주들 이렇게 뛰어놀고 또 한 집에 같이 있고 하면은 막 생기도 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몸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그걸 또 받아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자식들 옆에 근처에 간다라고 해도 오히려 이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식의 그런 집을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만 그런 지원해 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 그 평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은 뭐 큰 평수로 가라, 작은 평수로 가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일단 풍수적인 부분,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면요,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에 그런 양택 풍수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사는 공간에 적합한 평수가 6.5평이라고 해서 4인 기준으로 해서 23평에서 26평 그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요즘은 그게 다르죠. 그거는 생활하는 측면이 그 시대하고 또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노년의 세월을 보낸다라고 해도요,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요, 이런 분들은 만약 두 분이 산다고 한다면은 30평이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절대 그런 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물론 여기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막 여기 청소하기도 힘들고 너무 지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30평이 아니라 뭐 20평대든 혹은 뭐 10평대 후반이든 해서 가셔야겠죠. 그렇게 좁혀서 가는 것도 어떤 관리의 차원으로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평이 더 좋아, 20평이 더 좋아라고 어떤 풍수적인 차원에서 물어본다면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공간이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넓은 공간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는 남녀가 같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제 그 고객분들 집에 가보게 되면은 거의 한 그 40대 후반쯤 되시는 분들부터 해서는요, 한 방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또 한 방에 쓴다고 해도 뭐 싱글 침대 이렇게 두 개 놓고 따로 지내시거나 하는 경우를 정말 쉽게 보고, 글쎄요, 굳이 퍼센트를 따지면은 한 열에 한 두 집, 세 집 정도만 한 방에서 그렇게 지내시고 다 나머지는 각방을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고객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간에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현대화된 생활 체계 안에서 보자면은요, 은퇴를 하게 되고요, 또 두 부부가 이제 막 따로 살다가 한 공간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막 이렇게 또 왕성하게 다툼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활 패턴이 달랐었고, 각자 이제 또 쉽게 말해서 살 만큼 살고 나대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시 또 이제 같이 막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더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서 너무 좁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정에 그런 불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각방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코골이 때문인 거죠. 코골이도 그렇고, 또 막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배우자한테서 막 냄새 난다고, 같이 있기 싫다고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이든 패턴이든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자, 어쨌든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굳이 뭐 30평이 더 좋다, 줄여서 가야 된다, 좁은 집이 더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건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실버타운, 뭐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노인주택, 뭐 노인복지주택, 이게 개념이 사실 나눠져 있긴 한데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또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실버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실버타운이 절대 요양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요양원이라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실버타운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막 상심이 젖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그런 차원을 조금은 넘어섰죠.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차원이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그 노인주택이라고 하죠.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 적정한 연령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적정한 그 건강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받는 그런 그 시설을 말하는 건데, 실버타운에 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요,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일찍 겪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노인주택 수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사실 그 필요하긴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실버타운 자체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비슷한 연령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지낼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또 취미생활을 공유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솔직히 거기 계시다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심, 그리고 어떤 기운의 꺾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다른 세대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각각 다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나보다 그 젊은 사람들, 또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공부하고 또 기운을 받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한 집안에 이렇게 3대가 모여 살았다라고 하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함께 한 공간에 지내면은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그 젊은 사람은 어쨌든 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생기를 통해서 같이 지내는 조부모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조부모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해서 상부상조하면서 한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기본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노인주택이 한 번에 지금 확 터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시설을 어떤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게 혐오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순환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같이 지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인식 차원,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되겠지만은,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기운도 잘 없고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들어가실 게 아니라 자식들 옆에서 그렇게 지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어디 갈 집이 어디 있겠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른들한테 늘 하는 얘기죠. 항상 마지막 집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앞으로 최소 2번은 더 이사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앞날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주거의 이동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바꿔져야 한다면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내는 그 모든 공간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